지금 피고인 측에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이 사건 재판에서의 그 일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체포 방해를 통한 그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주된 혐의들도 있고 또 허위공문서 작성 등 그러한 혐의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피고인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허위 피지 관련한 공보를 통해서 직권남용 관련한 혐의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의 성립과 관련한 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하시는데 그 허위 피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기일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유연성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그것이 그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의 그런 내란죄의 성립과 관련된 그 부분과 같은 정도의 입증이 이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 측에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그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 결정뿐만 아니라 최근에 선고된 그 노상원 피고인에 대한 그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도 이 관련하여 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선고도 이루어졌는데 그 선고에서도 비상계엄이 이 사건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위헌 위법적이라는 전제적인 판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이라든가 그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내지 또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에서의 그런 그 문제점과 심의권의 침해 부분이 판단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해서 이미 이 사건 계엄 선포와 실행이 위헌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헌법재판소에 규정되어 있는 수많은 법령을 어겨가면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근거로 형사 기록을 가져와서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해당 기간은 해당 재판 심리 기간은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늘 판시해 왔듯이 여러 가지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이에 대한 대응은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일종의 징계 절차여서 엄격한 형사법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엄격한 형사법 절차가 적용되는 이 재판에서 당연히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다투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특검이 공소장을 스스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허위 공보, 직권남용죄,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돼서 포고령을 발행했는데 영장주의에 위배됐다. 그 다음에 주요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했다. 수도방해 사령부 병력이 국회에 진입했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하였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하였다. 정치인진 법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하고 운영을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해서 점거하고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등을 체포를 시도하였다. 라는 것이 특검 공소장 기재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개개의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다투지 않고 2025 고합 129 사건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들이 다투어지고 있는데 예. 그 1년 동안 치열하게 다투었던 것들보다도 먼저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피지와 관련된 판결이 선고된다면 이 모든 사실이 사실로서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동일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송준호 변호사 발언에 대해서 조금만 좀 부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헌재 판결을 보면은요, 헌재 판결에 전제가 된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그 후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뭐 없었다, 제대로 뭐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총리의 헌재 증언에 대해서도 그것이 뭐 위중으로 이미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엄령 선포가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런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계엄령 선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질 않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서 그 효력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건 뭐 해제 요구에 따라 해제를 했기 때문에 역대 판례에 의하더라도 포고령의 위헌 위법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지만요.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의 주요 근거로 했던 곽종근, 한덕수, 곽종근, 홍장원의 이 진술들이 사실은 그 내란 피고 사건에서 허위임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헌재는 시간 제한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그 헌법 준수 의무에 관한 그런 어떤 그 징계 사건이라고 보고 판단을 한 것이고, 여기는 엄연히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뭐 특전사에 무슨 국회 봉쇄하는데, 특전사가 그 92명이 들어가서 마당에서 민간인들한테 계속 폭행당하고요. 뭐 억압한 것 자체가 없는 데다가 계엄 해제로 철수를 하면서 즉각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시민들한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떠난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회 마당에서 특전사들이 했던 거, 또 국회 안에 들어갔지만 소화전을 뿌리니까 계속 도망다니고 한 거, 이런 걸 보면은 특전사가 어떤 임무를 가지고 국회에 들어갔는지 너무 명확하게 있는 것을, 그거를 왜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공소장에다가 잔뜩 저런 거를 써놓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고 탄핵하고 하는 거 없이 지금 이런 공소장을 전제로 해서 이 형사재판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통상적인 형사재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좀 피고인에게도 증거를, 피고인의 입장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심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고 재판장님께 말씀드립니다.